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오늘은 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에 관한 두 가지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혹은 돈이 없어 힘들어지는 상황. 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54세 중년 남자 정필수입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처음이고요. 저는 평생 돈 없이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에 쫓기면서 살았죠.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저는 홀어머니와 항상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버티는 삶이 익숙했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고 그냥 되는 대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같이 고생해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랑이라기보다 같이 버틸 사람을 찾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고 겨우 작은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기대도 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현실은 늘 똑같았습니다. 가게 월세, 자재값, 생활비, 하루만 매출이 안 나와도 바로 불안해졌습니다. 아내가 가끔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그럼 저는 항상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 그 그냥 안에는 힘들다, 불안하다, 망할 것 같다. 그런 말들이 다 들어 있었죠. 아이 둘 키우면서 더 힘들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습니다. 아빠, 나도 이거 사주면 안 돼? 친구들이 다 들고 다니던 비싼 가방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좀 무리다. 아내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더 아껴 써볼게. 그 말 듣는데 속이 좀 쓰리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넘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희망 같은 건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자. 그게 목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래도 이번 달 버텼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더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게 손님이 뚝 끊겼거든요. 그때 거래처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온라인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며칠을 혼자 공부하고 컴퓨터랑 씨름하면서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납품저 덕분에 단가를 낮출 수 있었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주문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팔리면 두 개 팔리고 두 개 팔리면 10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대기업 플랫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정 납품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때 손이 떨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 이유는 솔직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해외 수출까지 이어졌고 드라마 소품으로 들어간 제품 하나가 터지면서 다른 제품들까지 같이 팔리기 시작했죠. 투자도 들어왔고 공장도 인수하게 됐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매출이 몇십 배로 뛰었습니다. 정말 꿈도 못 꿔본 숫자였습니다.
지금 저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 문을 열 때마다 아직도 가끔 어색합니다. 여기가 진짜 내 집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출퇴근은 기사 딸린 세단으로 합니다. 처음엔 뒷자리에 앉는 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물건 하나 더 팔자였는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야 더 커질까를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해졌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표님이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호칭이 어색했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좋아졌는데 딱 하나 마음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같이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전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보면 예전 제 모습이 같이 떠오릅니다. 지질이 궁상맞던 그 시절, 쪼들리던 기억들, 그때의 감정들, 그게 자꾸 겹쳐 보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말투도, 옷차림도, 생각도.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만나는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부드럽고 세련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아내는 그대로일까? 그리고 그 생각이 든 순간 제가 좀 무서워졌습니다. 같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같이 있는 시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요? 요즘 제 일상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돈이 생겼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말을 듣는 귀, 심지어 표정까지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요즘은 거래처 대표들이나 투자 쪽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데려오는 사람들까지 같이 만나는 자리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강남 쪽 와인바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대표님, 요즘 물건 반응 좋다면서요? 아, 네, 덕분에 좀 바쁩니다. 이제 브랜드로 가셔야죠. 이미지가 만들어지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단어들인데, 이제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날 자리에는 어디서 많이 본 얼굴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즐겨보던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우였는데, 옆 테이블이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더군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대표님, 자수성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잠깐 말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은 했는데 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청국장과 고등어 구이 냄새였어요. 예전에는 그 냄새가 집에 돌아왔다는 정겨운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왔어?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어, 짧게 대답하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내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지금 차려줄게. 밖에서 먹고 왔어. 그 말이 끝나자 아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또? 그 또라는 말이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일 때문에 먹은 거야. 그래도 요즘 너무 밖에서 먹는 거 아니야? 돈도 많이 들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습관이 되면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말을 끊듯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시 뒤돌아서 찌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국자가 냄비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그날 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 저는 TV를 보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뭐가? 말투도 그렇고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럼 뭐야? 잠깐 침묵이 흐르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내가 좀 불편한 사람으로 느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예전에는 내가 말하면 당신이 들어줬는데 요즘은 중간에 자르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건지, 하기 싫었던 건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저한테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가. 당신 얼굴도 좀 보고 싶고. 그 말이 이상하게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보던 얼굴인데 이제는 시간 내서 보는 얼굴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예전 우리가 돈 없던 시절처럼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좀 비싸네. 다른 데 가서 살까? 그냥 담아. 아니, 더 싼 데 있는데 굳이 여기서 괜찮다니까? 제가 짧게 말하니까 아내가 저를 한번 보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물건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안 사지? 방금까지는 짜증이 났는데 막상 내려놓는 걸 보니까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돈 쓰는 게 무서워. 저는 운전하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다니까? 당신은 안 무서울지 몰라도 나는 아직 그때가 기억나. 그 그때라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으니까요. 요즘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아내가 너무 변하지 않는 걸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행동을 봐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됐던 것들이 이제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고마웠던 것들이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 느끼는 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건지 아니면 더 벌어지는 건지 요즘은 그게 제일 헷갈립니다. 같이 고생한 사람인데 같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는 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동안 저는 제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예민해진 거겠지. 그렇게 넘기려고 했죠.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억지로 눌러놓는다고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싸고 있었습니다. 이거 들고 가. 작은 보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요즘 밖에서 너무 대충 먹는 것 같아서 죽 좀 끓였어. 그 말을 듣는데 예전 같았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굳이 이걸 왜? 괜찮아. 밖에서 먹으면 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당신 속 안 좋다면서. 됐어. 필요 없어. 말이 조금 세게 나갔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시락 뚜껑을 닫더군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거래처 대표랑 점심을 먹었습니다.
깔끔한 일식집이었고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표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런가요?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확실히 달라진다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아침 생각이 났습니다. 보온 도시락, 부엌에서 서 있던 아내. 그 장면이 여기 이 자리랑 너무 안 어울리게 느껴졌습니다. 이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같은 제 삶인데 두 개로 나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안 켜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군요.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 왜? 짧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피곤한데 금방 끝낼게.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마주 앉았습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당신 나 피하는 거 알아. 그 말에 바로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야. 아니?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말도 짧아지고 나랑 있는 게 불편한 거지? 그 말을 듣는데 부정해야 할지 그냥 듣고 있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그 질문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왔습니다. 뭐 잘못했냐? 솔직히 말하면 아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전처럼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변한 게 없어. 아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왜? 나는 많이 바뀌었는데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같이 있는 게 편하지가 않아.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편하지가 않다고? 그 한마디를 하는데 속이 묘하게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돼?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익숙했고 편한 소리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아침이 밝고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양복을 입고 시계를 차고 향수를 뿌리고 있는 내 모습. 그게 제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제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이건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말해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말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같이 고생했고 같이 버텨온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도 압니다. 그런데요, 저는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를 보면 그때의 제가 같이 떠오릅니다. 그게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고 싶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여유롭게 앉아있고 싶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의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내에게는 고맙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의 제 결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도에 살고 있는 54세 여성 이수양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처음부터 힘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 보기에 무난하게 잘 사는 집에 가까웠죠.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녔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월급이 밀리는 일은 없었고 명절이면 상여금도 나왔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돌봄센터 다니면서 퀴즈 요리 강사로 일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만들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물으면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피자 만들 거야. 대신 치즈 많이 넣으면 안 된다.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면서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아이들 건강하게 다 컸고, 남편 회사 다니고, 저도 소소하게 벌고, 남들처럼 해외여행은 자주 못 가도 2, 3년에 한 번은 다녀왔고, 차도 오래된 거지만 굴러가는데 문제 없었고요. 대출이 아직 남아있지만 자가로 아파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서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사 힘든 줄 알았습니다. 요즘 회사 어때? 제가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항상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똑같지 뭐. 그 똑같다는 말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위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밑에서는 안 따라오고 이럴 거면 내가 왜 여기서 버티고 있나 싶어.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온 게 있잖아. 조금만 더 해보자. 그때 남편이 한숨 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그 안에 있어 보면 숨이 막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뭐라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항상 비슷한 이야기. 밥 먹다가도, TV 보다가도, 누워서도, 나 진짜 그만두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엔 위로였고, 그 다음엔 걱정이었고, 나중에는 두려움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만둘 생각이야?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만두면 뭐 할 건데? 뭐라도 해야지. 그 뭐라도라는 말이 너무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들어갔고 남편은 먼저 잠들었고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편 월급 끊기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지? 그 계산이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중간에 멈췄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잠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는데 유튜브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퇴사 후 떡볶이 창업으로 월 매출 1억 달성한 부부.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그런데 썸네일에 있는 중년 부부 얼굴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편안해 보이면서도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눌러봤습니다. 영상 속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지옥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근데 용기 내서 나왔죠. 그리고 아내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죠. 그래도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왔어? 어, 평소처럼 짧은 대화였는데 그날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요즘 진짜 힘들어? 남편이 저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많이. 그 표정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해보는 건 어때? 남편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다른 거? 응, 요즘 자영업도 잘 되는 사람 많던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남편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가벼운 생각 하나, 그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요. 대출은 쉬웠고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우리도 해볼까?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가볍게 꺼낸 말이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와서도 회사 이야기 대신 창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떡볶이 시장이 진짜 커.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가야 돼. 프랜차이즈만 잘 잡으면 실패 확률도 낮고 본사에서 다 지원해준대잖아. 그 말을 할 때 남편 표정이 오랜만에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을 세게는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휴가 내고 상담 한번 가보자. 정말 괜찮을까? 일단 들어보는 거지. 손해볼 거 없잖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본사 상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그럴듯했습니다. 벽에는 성공 사례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월 매출 8천, 가맹점 3개월 만에 안정화, 이런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담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초보 사장님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사에서 레시피, 물류, 마케팅까지 다 지원해드려요. 남편이 옆에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저는 그 말이 조금 빨라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할 생각이야? 남편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응, 이번 기회 아니면 못할 것 같아. 당신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 말이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증금 얼마, 인테리어 얼마, 월세 얼마, 초기 비용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퇴직금에다 대출 좀 받으면 되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까지 해야 하나? 요즘은 매장을 크게 가야 돼. 그렇게 시작해야 승산 있어. 그래도 빚은 좀, 빚 아니면 시작도 못해. 그 말이 너무 단정적이어서 더 이상 말을 못 꺼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서류 몇 개, 상담 몇 번, 본사가 대출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더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빌려주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했을 때 처음 며칠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와서 도와주고 프로모션 덕분인지 손님이 계속 밀려 들어왔습니다. 주문이 밀렸고 남편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수영아,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소스 더 만들어야 돼.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저도 같이 뛰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루는 마감하고 둘이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봐봐, 회사보다 낫지? 저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힘들긴 한데 생각보다 재밌네. 그때는 진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뚝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그 다음에는 더 줄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손님이 몇 팀 안 왔습니다. 남편이 계산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그 말이 처음으로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영자금 좀 더 있어야겠어.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또 대출이야? 잠깐만 버티면 다시 올라올 거야. 그 잠깐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또, 그리고 또, 월세에, 물류비에, 재료비, 본사 로열티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매출은 떨어지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의 대화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얼마 나왔어? 이번 달 이자 얼마지? 다음 달 어떻게 막지? 이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얘기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도 소소하게 얘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돈 얘기 아니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마감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버텨야지 뭐.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소한 일로 싸움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재료를 많이 써? 손님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기준이 있지. 손님이 맛없어서 남기는 것보단 낫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집에 돌아와서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자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혼자 하자고 했어?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당신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잖아. 매일 회사 힘들다면서 죽을 상을 하고 있었으면서 서로 말이 엇갈렸습니다. 아니,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눈물은 나오는데 울음은 안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결국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가끔 예전 생각이 납니다. 그냥 회사 다니고 저도 강의 다니고 그렇게 살던 시절, 그때가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저희는 처음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점점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끝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걸 정리하는 느낌이니까요. 그때 저희 부부는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이유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재료를 왜 그렇게 썼느냐, 전기세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소한 것들이 전부 다 크게 번집니다. 어느 날은 볼 일이 있어 외부에 있다가 가게로 돌아왔는데 냉장고에 남은 재료가 한가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손님이 안 오니까 그렇지. 그러면 조절을 했어야지. 당신이 현장에 있어 봤어? 순간 말이 끊겼습니다. 그 말투에 원망이 가득 담긴 말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나 지금까지 뭐 했어? 혼자 한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이 대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 같이 있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맘 편히 자면서 코 골고 있는 남편의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차려놓고 앉아 있는데 남편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더 서운했습니다. 점심쯤 돼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 먼저 열어놔. 지금 어디야? 좀 이따 갈게.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가게에서 만났을 때도 서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각자 할 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눈빛만 봐도 이거 도와줘, 저거 갖다 줘, 이게 통했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 움직입니다. 그것도 짧게, 딱 필요한 말만요. 며칠 뒤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안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놀라서 울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붙잡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저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게 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그냥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미 많이 울었더라고요. 가게 힘들어질 때, 대출 늘어날 때, 서로 싸울 때, 그때마다 울어서 이제 남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구청에 가는 길에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이 너무 조용해서 라디오라도 틀까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 우리 상태 같아서요. 서류를 내밀고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버티고, 같이 아이 키우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억보다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원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헤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계속해서 빚이 쌓인다는 건 생각보다 공포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결국 서로를 향하게 만듭니다.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그 말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시작했고 결국 돈 때문에 끝났구나. 저희 가족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도심 변두리 원룸에서 혼자 지냅니다. 조금은 홀가분하고 조금은 지나치게 조용한 일상입니다. 매일 새벽 근처 보일러 부품 제조를 하는 작은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처음엔 일이 고돼서 또 텃세가 심해서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그냥 묵묵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 퀴즈 강사 일로는 벌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남은 빚을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유일하게 남은 제 자존심입니다. 퇴근하면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저녁을 먹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덜 욕심냈으면, 조금만 더 버텼으면,
조금만 덜 서로를 탓했으면. 그런데요, 이제 와서 그 생각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를 너무 많이 소모해 버렸으니까요. 결국 돈은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놓아버렸습니다. 오늘 사연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살아가면서 돈 문제를 단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많든 적든 누구나 한 번쯤은 돈 때문에 흔들리고 고민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죠. 돈은 참 이상합니다. 없을 때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넘치게 있을 때는 또 사람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부부처럼 누군가는 돈이 생겨서 관계가 멀어지고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결국 문제는 돈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관계도, 관계보다 무거운 돈도 결국은 우리 삶 안에서 계속 부딪히며 함께 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H 여사였습니다.